2026학년도 대입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이제 시선은 예비 고3들이 치를 2027학년도 대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이번 겨울방학은 앞으로의 1년을 결정지을 출발선이기도 한데요. 이 급변하는 입시 흐름 속에서 나만의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오늘 입시의 정석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울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지난해는 사실 입시에서도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 먼저 올해 2027학년도 입시의 특징부터 짚어볼까요? 네. 2027 대입에서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5,717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538명이 증가하였는데요. 특히 수시 모집 인원이 1,735명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2025 대입에서 2천여 명 증원된 의대 정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제외된다면 전년도와의 차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한 만큼 정시 모집 인원은 1,197명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의 선발 기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정시 모집에서 선택 과목의 필수 반영 폐지 대학의 증가, 전공 자율 선택제 모집의 증가, 그다음에 학폭 조치 사항의 대입 의무 반영 등 이전의 대입 변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별로 일부 전형의 평가 방식의 변화나 수능에서의 선택 과목 결정 문제 등은 수험생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올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로 치르는 마지막 수능 시험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면도 있고 입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2015 교육과정에서의 마지막 수능 시험이라고 해서 출제와 관련해서 특별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능 시험의 기본적인 특징이 변별력에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모든 과목에서 쉽지 않게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선택 과목의 결정 문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025 대수능부터 시작된 사탐론의 열풍이 2026 대입에서는 좀 더 크게 불었습니다. 사회 두 과목을 선택하거나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을 선택한 비율이 각각 59,400명과 33,300명으로 증가한 반면 과학 두 과목을 선택한 인원은 66,29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자, 과학에 비해 사회의 학습량이 다소 적고 좀 더 쉽게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수험생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역시 사회 선택자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올해는 그 탐구에서의 사탐론보다 수학에서의 확통론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2016 대입에서도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62,089명이 증가한 반면 미적분 선택자는 53,83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는 확통 선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2028 수능의 수학시험 범위는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입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의 과목명으로 바꿔보면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가 되는데요. 올해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이 만일 재수를 선택하게 된다면 확률과 통계를 다시 공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적분 대신 확률과 통계 선택을 고민하는 수험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사회나 확통을 선택하고 자연계열에 지원할 경우 과탐이나 미적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이나 계열이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탐론보다도 이 수학에서의 확통론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포인트네요. 특히 내년에 의대 정원 확대 가능성이 지금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논의 과정으로 보면 500명 안팎으로 증원할 가능성이 또 일부에서 거론이 되는데 이건 또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2027 대입 이후에 의대 정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1월 내에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확정 보도가 나와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의대 증원의 규모에 따라 2027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500명 이하라면 상위권 수험생들의 지원 전략이나 의학 계열의 입시 결과에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1,000명 이상이라면 그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게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 증원 규모도 중요하지만 증원 인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중요합니다. 2025 대입을 앞두고 조정된 의대 증원은 서울 소재 대학은 변동이 없었고요. 지역 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 위주로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2025 대입에서의 방향성대로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서울 소재 의대 입결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지역 의대나 서울 상위권 대학의 공대까지는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증원 규모에 따라서 졸업생들이 다시 입시에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학생 입장에서는 좀 더 힘겨운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뭐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대입의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지만 내년 2028 입시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걸 좀 미리 살짝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우선 교과 전형에서는 서류 평가를 포함하는 대학이 늘어납니다. 기존 대학 이외에 서울시립대가 10%에서 20%로 반영 비율을 늘렸고요. 숙명여대가 새롭게 3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거나 영향력을 늘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균관대는 융합형에서, 중앙대는 신설전형인 성장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한양대는 기존의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던 추천형의 모집 인원을 94명 늘리고요. 논술 전형에서는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 수학 논술과 과학 논술을 함께 실시하고요. 중앙대는 기존 논술과 별도로 창의형 논술을 신설하면서 수능 최저 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외에 학생부를 적용하여 선발하는 대학이 늘었는데요. 중앙대는 학생부 10%를 포함해서 전 계열에서 선발을 하고요. 동국대는 다군 모집에서만 학생부 10%를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네, 지난해와 달라진 전형들이 있으니까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은 사실상 1년간의 대입 레이스 들어갔는데요. 이 주요 일정을 월별로 정리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모의고사와 학교 내신 시험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능 전까지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에 총 6회의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를 치른 후에는 반드시 결과 분석을 통해 다음 시험에 대한 대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5월, 7월,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총 3번의 내신 시험이 있고요. 수능 이후에는 기말고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3월 말에는 대학별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5월 말에는 수시 모집 요강이, 6월 중에는 대학별로 전년도 입시 결과가, 9월 말에는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므로 필요에 따라서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내신, 모의고사 성적, 학생부 기록의 충실도, 그다음에 대학별 고사의 능력치 등을 비교하여 전형 설계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통해 전형 요소별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9월 모평이 끝나면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 지원 대학을 결정하고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11월 대수능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수시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 12월이 되면 수능 성적이 통지되는데요. 정시 지원 전략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1월 초에 정시 원서 접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수시 6회, 정시 3회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 목적 대학 등의 원서 접수와 전형 일정은 일반 대학과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해당 대학의 모집 요강을 통해 일정을 살피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지가 참 중요하게 될 텐데 전형을 미리 점검하고 선택 과목과 전략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